검찰에서 얘기 다 들어주고 사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구속영장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지켜드리는 여러분의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경찰한테 소환 전화 받아요, 검찰에서 나오라고 해요, 이렇게 이제 말씀 주시면서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이제 1, 2월은 검찰이든 법원이든 이제 인사이동 시기여서 소환이 자제가 되는데 수사들이 많이 이제 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 출신 변호사인 제가 알려드리는 갑자기 검사나 검찰 수사관이 친절해질 때 여러분 반드시 의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은요, 검찰에 조사받으시러 가기 전에 반드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저지른 범죄가 꽤나 중한데 막상 검찰청 조사 갔더니 검사님도 너무 친절해. 수사관님 내 변명 다 들어줘. 오, 나 조사 잘 받고 왔다 하는데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오죠. 내일 구속영장 실질심사 있으니까 준비하세요. 그러면서 뒤늦게 변호사 찾으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검사는 본인이 구속할 사건에 대해서 오히려 친절하게 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사가 인사고과를 챙겨야 되잖아요. 자기에 대한 업무 실적이 좋아야 다음 임지로 갈 때 내가 가고 싶은 1순위 검찰청 갈 수 있고, 또 소위 특수부, 강력부 이런 인지부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가려고 해도 내 인사고과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검사님들의 인사고과 어떻게 평가하나요? 이렇게 또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한 달에 얼마나 많은 사건을 처리하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 검사의 업무 실적, 검사가 직접 구속을 몇 명을 시키냐, 몇 건을 시키냐, 그리고 이런 대검찰청이나 이런 데서 상을 받는 것들이 또 상점이 되고요. 반면 벌점도 있어요. 검사가 기소를 했는데 무죄가 나는 경우에는 수사검사도 마찬가지고 공판검사까지도 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검사님들도 자신의 인사고과를 대단히 챙기죠. 그래서 저도 검찰에 있을 땐 또 상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상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한 달에 한 건 이상 내가 직구속하자, 그거였고 실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 제가 사건이 어떻게 배당되는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장님이 각 검사들 이름 네임택 쫙 있는 데서 배당을 한다. 보통 하루에 한 10건 정도가 배당이 돼요. 그럼 제가 조사 필요한 사건 중에 범죄 사실만 봐도 이거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조사 필요하면 조사 필요, 핵심은 뭐, 참고인 누구 소환해서 뭐뭐뭐 물어볼 것, 이걸 적어서 수사관님한테 배당을 하거든요. 또 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해당 사건 직구속 청구 가능, 피의자 소환할 것, 피의자 혐의 부인, 추궁하지 말 것, 이렇게 써요. 왜 그러냐면 구속영장을 검사가 직접 청구하겠다고 마음먹으면 내가 기껏 청구했는데 기각되길 바랄까요? 당연히 발부되길 바라죠. 근데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려면 피의자가 혐의 부인하는 게 사실은 발부율을 높일 수 있거든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반성하는 태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반성하지 않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도 검사는 판사님한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추궁하니까 자기가 분류해서 인정을 해버리면 피의자 혐의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되니까 이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가 되게 애매해지는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가 애초부터 직구속할 사건은 마음을 먹고 피의자를 소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왔을 때도 별다른 추궁 없이 피의자의 변명을 다 들어주고 그대로 조서에 기재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 조서 뒤에다가 이 사람 말이 거짓말이라는 수사복으로 쭉 달죠. 예를 들어 이 자금 어디다 썼어요? 나는 뭐 이런 사업 용도로 썼습니다. 그대로 다 받아 적어요. 그리고 뒤에 뭐예요? 피의자에 대한 거짓 진술을 확인하였다라고 하면서 그 계좌 추적 내용을 쫙 분석해가지고 수사복으로 붙이죠. 그럼 나중에 영장검사 판사님 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 이렇게 거짓말했네, 뒤에 보니까 다 거짓말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발부율이 높아지겠죠. 그런 걸 노린단 말이죠. 그래서 한 에피소드가 피의자들이 합동해서 강간을 했고 이제 피해자가 상해까지 입은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사 때 의외로 추궁이 심하게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변명도 꽤나 들어주고, 그때 저랑 이 사건을 같이 담당했던 어서 변호사님이 검찰에서 얘기 다 들어주고 사건 잘 해결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느낌이 너무 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 구속영장 들어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영장실질심사가 잡히면 보통 그 다음날 영장실질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변호사가 어떤 양형자료를 준비하려고 해도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님 의뢰인들한테 이런 자료 미리 받아 놓으세요. 이거 영장실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나 달라 일주일 뒤에 바로 전화 왔어요. 영장실질 잡았다고.
집구속 하겠다고. 그래서 그 업소 변호사님이 놀라면서 어떻게 아셨어요 대표님? 그러는 거예요. 그 느낌과 그리고 조사 태도로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누가 봐도 굉장히 높은 형량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검사가 별다르게 추궁하지도 않고 친절하고, 그러니까 제 경험에 기반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이걸 미리 알아채야 실질심사 전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자료들을 탁탁탁 미리 준비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준비 없이 갑자기 실질심사 통보되면 하루 이틀 만에 실질심사 가야 되고, 그 결과가 보통 몇 시간 안에 나오기 때문에 바로 구속이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사건은 너무 다행히도 제가 직접 실질심사 참석해서 1시간 넘게 변론했거든요. 영장 기각됐어요. 이게 징역 10년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최하한이. 근데 이분들이 억울한 부분도 있었고 도망할 염려도 없었고 증거인멸할 우려도 없었거든요. 그런 걸 판사님들한테 잘 어필을 했고 다행히도 영장이 기각돼서 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데, 여러분이 지금 입건된 죄명 자체가 굉장히 중하다. 근데 수사관도 친절해, 검사도 친절해, 다 받아줘. 조서에도 어떠한 추궁도 없어. 이러면 나 조사 잘 받았어가 아니라 뭔가 이상한데? 나한테 어떤 영장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라고 한번 의심해 보셔야 되고, 본인한테 유리한 자료, 본인이 가서 발급받아야 되는 서류들을 조금 미리 발급받아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걸 딱 현명하게 캐치할 수 있는 변호사면 미리 그걸 조금 준비시킬 필요는 있거든요. 그렇게 내가 집구속될 수 있다는 것까지 눈치를 채고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요, 검사가 이유 없이 나에게 친절하게 조사할 때 우리가 한 번쯤 의심해 봐야 되는 것, 한 번쯤 고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채널을 운영하면서 저의 주안점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 변호사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제가 검사로서 실제 경험했던 그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여러분한테 꿀팁을 드리는 게 제 채널의 목적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의 경험에 기반한 이 스토리와 이 꿀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